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예병군입니다. 자, 오늘 하루 참 어이없는 날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책 없는 총리가 만들어낸 대책 없는 희극에 대책 없는 국민들은 또 거기에 맞게 부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의 그 국민들이라는 얘기가 딱 맞는데요. 바로 그리스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리스 사태 왜 이런 형국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부분 참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별로 좋을 게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도 악재가 돼버린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게 언더슈팅이 나와버린 오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0포인트가 가까이 빠져서요. 하루 만에 2100선에 있던 코스피가 2053선으로 자리를 내주고 말았고요. 50포인트 급락 나온 거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17포인트가 빠진 752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어떤 울었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썸머랠리를 외쳤던 만큼 여러분들께 책임감 있는 어떤 이유들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얘기와 더불어서 수익을 말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좀 할게요. 자, 제가 예측한 것은 그리스가 극적 타결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보기 좋게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리스. 참 대책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참 게으른 국가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전혀 손해를 전혀 피해를 안 보면서 빚을 탕감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그리스가요 지금 이 어떤 반대를 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국론이 분열됐다는 얘기죠. 그죠? 국론 분열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바로 그리스의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론된 분열,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내부적으로 지금 서로 문제가 생겨버린 상황을 만들어 나갔고, 결과적으로 알렉시스 치프라스 역시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참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을까? 그 대책 없는 총리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을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뱅크런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진짜 이제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를 망조의 길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내가 스스로 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또 가버리고 만 상황이고요. 이 그리스로 인해서요. 지금 급락이 나온 것은요. 결국은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유럽계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갔고요. 그러면서 기관이 참 눈치를 잘 보죠. 우리나라 기관들 참 대단합니다. 그죠? 오늘 제가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기관들의 수급, 기관들이 어떤 수급을 보일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던질 때 기관들도 동반해서 던진다면 오늘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오늘 보기 좋게 그 기관들의 행태가 그대로 제 얘기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결국 기관들이 급격한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선물에서만 매수를 하고요. 이 코스피, 코스닥 현물에서는 매도세로 일관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기관들 매도로 인해서요. 자, 그리스가 이렇게까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이스였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언더슈팅이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 사태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냐면 그리스의 지금 세계 경제에서의 어떤 비중으로 본다면 결국은 미국의 한 주보다도 못하다는 기사가 나갔는데요. 그것은 너무 희망 고문적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국가고요. 미국이 그 주는 한 주입니다. 50개가 넘는 주 중에 한 주에 해당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리스는 이 나라의 어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피해를 보는 이가 있죠. 바로 22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입지가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국가 부도를 안 내기 위해서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계속 그리스를 밀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위험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밀어주고 있던 22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입지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바로 앙겔라 메르켈이죠. 앙겔라 메르켈. 누굽니까? 독일 총리죠. 독일 총리의 입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스에게 채무 조정안 더 내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녀가 뒤로 물러서기는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녀가 뒤로 못 물러선다는 것은 그리스를 국가 부도로 몰고 간다는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독일 국민들로부터도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리스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지금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즉 정치적 위험에 빠뜨린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상황이요. 그럼 그리스 하나로 그쳐질 수 있느냐? 아니죠. 바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 그 다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죠. 자, 이렇게 단합이 안 되는데 우리도 여기 유로존에 남아서 뭐 하겠느냐? 브렉시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 총선이 펼쳐지는 곳이죠.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포렉시트 얘기 나옵니다. 그죠? 포렉시트. 그 다음 또 총선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렉시트 얘기합니다. 이게 유럽 전역으로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해버리면 유로존은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이라는 단체 회의기구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 하나가 참 위험한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렇게 반대 의사를 던진 국민들 대다수가 그렉시트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참 헷갈립니다. 그죠? 채무 조정하는 합의를 못 해주겠고, 그렇다고 나는 그 유로존에서 나가기는 싫고, 그럼 뭐 왜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죠? 왜 해줄까요, 우리가? 어떻게 더 해줄까요? 이래도 뭐 하겠다, 저래도 뭐 하겠답니다. 자,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들이 게으르면서도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시장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 사태, 결국은 지나갈 일입니다. 아직은 브렉시트는 뭔 얘기고, 포렉시트 뭔 얘기고, 스렉시트 뭔 얘기입니다. 그렉시트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시면 되는 문제인데, 그렉시트, 그리스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독일도 역시 그렉시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고, 20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렉시트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이 부분까지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극적 타결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다시 긍정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끝까지 지금 끌고 가서의 극적 타결이기 때문에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22는 22대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독일은 독일대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자, 지금의 어떤 이러한 작금의 사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또한 지나가리입니다. 그럼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그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국내적 요인, 즉 외생 변수적 요인이 넘어갔으니까요. 국내적 요인을 살펴보자고. 국내. 이번 달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어닝 시즌입니다. 자, 그리스 그럼 이제 넘어간다 치고, 그리스 이 또한 지나가리니까 그리스 해결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리스는 어차피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가 뭐 그렉시트를 하든 아니면 유로존하고 극적 타결을 하든 그것은 어찌됐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차원입니다. 언제? 바로 당분간 곧 빠른 시일 내에 as soon as possible, 아삽이라고 부르죠. 그죠?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은 해결하고 싶을 겁니다. 왜? 이게 새로 협상안을 내놓고 그것을 수긍하는 차원에서 이미 갈 때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 나름대로 더 이상 버틸 공간이 없습니다. 왜? 지금 뱅크란 사태도 일어나고 국론도 분열되고 있고 적어도 저거 나름대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누구나 힘든 일은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사람 심정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빠른 시간 안에 저는 극적 타결 쪽으로 간다고 다시 예측을 하겠습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게 지나가면 자, 어닝 시즌이 왔습니다. 어닝 쇼크가 많을까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을까요? 당연히 어닝 쇼크가 많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어닝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하여튼 요 끝에 르스자 들어간 게 별로 안 좋네요. 우리나라한테 지금요. 그리스 메르스, 그죠? 예. 이 메르스 때문이죠. 결국 이 메르스 때문에 더더욱 지금, 국내 시장에서 어닝 쇼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 그럼 또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럴까요? 여기에 반대급부적 요인이 있죠. 뭐 있습니까? 추경입니다. 추경의 규모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조는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합쳐서 추경 규모를 20조 정도 이상은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은 11조에다가 플러스 9조 정도 가까이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20조 가까이 풀린다는 얘기는 이 돈이 어디로 갈 확률이 높다? 초저금리 상태에서 초저금리입니다. 어디로 갈 확률이 높다? 바로 위험자산, 그죠? 주식시장과 부동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죠. 은행에 돈을 맡겨놔도 돈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죠? 은행에 맡겨 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국내는 이 어닝 쇼크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잡힌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 있다? 이 조정 뒤에는 썸머 랠리가 숨어 있다. 썸머 랠리, 여름 썸머 랠리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썸머 랠리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 조정을 잘 매수를 하시거나 견디셔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보유하신 분들은 견디셔야 되고 이 조정 구간을 찬스로 잡으시는 분들은 그 썸머 랠리를 준비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썸머 랠리 지난주부터 외쳤기 때문에 장이 잘 올라올 때는 참 여러분들의 큰 소리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리스 사태가 이렇게 해결될 것이라고 봤던 그리스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반대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다는 것, 그 점은 여러분들께 일단 단기적 흐름이지만 사과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단기적 흐름은 일단 보지 마시고요. 결국은 해결이 됐든 안 됐든 저도 이 정도의 대책 없는 국민들이라고 생각 안 했고요. 이 정도의 대책 없는 총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해결되고 이 어닝 시즌에 대해서 추경의 반대급부적 요인이 부각이 되면서 증시는 썸머 랠리를 갈 수 있다는 게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외생 변수적 요인들 그리고 대내 변수적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시장이 다시 갈 수 있느냐와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시장은요, 다시금 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단기적 흐름에서는 역시 악재적 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흐름상 화요일이죠. 화요일까지는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는 장이다. 즉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이 같이 동반 매도를 하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 드렸었죠. 기관들이 동반 매도를 눈치를 보면서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내일까지는 아마 이런 하락이 어느 정도 예견된 시장이 아니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 여기까지 끊고요. 자, 제가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 결과적으로 미래 펼쳐질 시장이다.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미래 산업을 갖다가 체크해보는 이유는 미래 산업 쪽에 몸을 담고 있으면, 미래 산업 쪽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요, 이 바로 그리스 사태가 터지면서, 마르크화, 유로화, 이런 거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화폐적으로 더 가치 있는 거 아니냐는 관점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 미래시장이죠. 그 미래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 급등이 나왔는데, 자, 그 관련주 잠깐 보고 갈게요. 그때 말씀드렸던 관련주가 JCN 시스템, 자, 요거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SK컴즈 얘기 드렸습니다. 자, JCN 시스템, SK컴즈. 자, 오늘 JCN 시스템은 2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지금 마감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K컴즈는요, 6.47%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8,800원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온 거예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쪽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이 미래 화폐 가치적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시장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래 시장에 관계된 얘기들 오늘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좀 보시면서 그 재미와 그리고 산업적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6강입니다. 센서, 활용도 높은 미래 산업입니다. 바로 센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요, 이 센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센서,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이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스마트 기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화 되어 가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자, 이 스마트폰을 잠깐 들고 와 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쓰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에도 수많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센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 자, 이 참고를 해보시자고요. 지문인식 센서가 있고요. 첫 번째, 지문을 인식해야만,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 열리니까 지문인식 센서가 있을 테고요. 우리가 이렇게 세로보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로보기를 딱 합니다. 흔히들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죠. 그죠? 세로보기 하고 있다가 게임할 때는 가로보기를 탁 돌립니다. 그죠? 그리고 DMB 볼 때도 가로보기를 탁 돌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막 게임을 하고 계시죠. GOC라든가 이런 게임들 많이 하고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임할 때 또 가로보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센서, 그러니까 수평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수평 센서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세로보기 하고 있다가도 옆으로 이렇게 가로보기를 돌려도 이 가로가 안 됩니다. 세로인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죠? 화면 회전이 안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수평에서 이쪽에 기운다, 이쪽에 기운다, 이쪽 옆쪽으로 기운다. 이게 다 센서가 있어야만 그 화면들이 삭삭삭삭 바뀌어 나가겠죠. 누가 보기 편하도록? 제가 보기 편하도록. 바로 그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은 잠시요, 뒤로 접어두고. 자, 제가 오늘 소품을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이 소품이요.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흔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게, 어떤 소품이냐면, 바로 나인봇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왕발통이라고 불리죠. 이 왕발통에 대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왜 오늘 들고 나왔냐. 제가 최근에 요걸 샀어요. 요걸 샀는데 이걸 왜 샀느냐. 나이 40 넘어가 이걸 왜 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걸 잠깐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타면 이게 수평이 유지가 돼요. 이게 뭘로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이로 센서예요. 자이로스코프라고 불리기도 하고 자이로 센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몸을 앞으로 눕히면 앞으로 가게 돼 있고요. 몸을 뒤로 살짝 균형을 주면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걸 왜 제가 들고 나왔냐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이게 바로 얼리 어답터가 될 수밖에 없네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얼리 어답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어떤 회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전기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여기는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샤오미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샤오미가 지금 기술력으로는 이 LG화학의 배터리를 못 따라가니까 LG화학 부품 거를 쓰고 그다음에 자기들 보조 배터리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차세대 이동교통수단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두 발로 서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도 센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이로 센서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이로 센서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센서들로 인해서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새로운 이동 수단이 탄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또 섹터들이 또 주식 시장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센서는 활용도가 높은 미래 산업이다. 최근에 BMW가 7E 시리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7E 시리즈가요. 연비가 2.1리터에 100km라고 합니다. 자, 2.1리터에 100km인데, 자, 이런, 놀라운 연비를 기록하는 것도 결국은 전기차 섹터에 대한 부분이고, 전기차에 대한, 미래 시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MW 7E 시리즈에 새로 들어간, 뉴 BMW 7 시리즈에 들어간 그게 뭐냐 하면, 모션 인식입니다. 자, 제가 다음 곡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손짓만으로 모션 인식만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내 손짓에 인식을 해야 되니까 모션 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많은 부품들이 그리고 많은 새로운 신기술들이 이런 센서 값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여러분 이 센서가 꼭 들어가야 되는 시장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드렸을 겁니다. 바로 MCU 그와 관련된 회사가 어버브 반도체니까 여러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국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얘기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화면 보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센서값,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그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청소를 해주는 도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로봇 청소기죠. 여러분들 다양한 지금 로봇 청소기를 보고 계시는데 이 로봇 청소기는 구석구석, 집안의 구석구석을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있는 제품들을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다 부딪혀가면서 청소를 하냐? 아니에요. 뭐냐면 이 센서 값에 의해서 즉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값에 의해서 이것들은 움직여 나가면서 그리고 그 청소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집에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으로 툭툭툭툭 떨어지나요? 아니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센서 값에 의해서 그 계단도 다 피해 나가면서 정확하게 청소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센서가 다양한 산업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이 센서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시장이구나. 앞으로 미래 시장이구나.
이 센서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구나를 느끼신다면 센서에 투자하는 것은 센서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 성장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은요, 결국은 미래 시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명확히 이건 미래 시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왜 손절없이 갈 수 있었느냐 하면 결국은 그것이 조정을 받더라도 앞으로의 미래 시장에 펼쳐질 산업이고 그 산업이 다양한 실용성 측면만 갖추고 있다면 확신에 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것이죠. 그 점입니다.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 투자.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 1년을 끌고 가서 여러분 제 가장 최근에 1년 끌고 간 종목 1년 조금 넘었죠. 레드로바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은 가족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1년 4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1년 이제 한 3개월째 되네요. 1년 3개월째 됐는데 100%가 이제 훨씬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투자를 가지고 집중 투자해서 1년 3개월 만에 확실히 100%를 준다라면 못 들고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시장이 그때그때 움직일 때마다 불안해하고 올라갈 때 기뻐하고 일희일비씩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결국은 내가 장기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왜? 오늘 팔고 내일 저점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여러분들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 잡고 고점 팔고 다시 저점 잡고 날아가면 잡지도 못할 뿐더러요. 저점에서 팔았던 걸 고점에서 잘못 사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또 한 번 조정을 주면 나도 모르게 손절을 또 해야 됩니다. 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더 못 버틸 구간이 있어요. 왜?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면 미래 시장에 안전하게 탑승을 하고 계시는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산업들을 체크해보고 미래 시장 성장 산업이 뭐가 있는 것들을 지금 이 센서 시장도 오늘 금일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미래 시장의 확고부동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호주에서 찍은 무인차 광고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나요? 눈 가리기를 하고 있죠.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뭐의 센서 값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바로 차선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 값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차선 인식을 하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무인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차선을 벗어나게 되면 경고음을 울리게끔 하는 센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눈 깜빡임이 없으면 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졸음 감지 센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의 팔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하고 방송 못 하고요. 요분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운전대에 손을 안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인차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거에 대한 센서 값, 이 스마트카에 대한 센서 값, 무인차에 대한 센서는 자, 어느 회사라고 강조드렸습니까?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실 때도 됐잖아요.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항공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맛동산 테크, MDS 테크. 그만큼 강조드렸습니다. 이 MDS 테크가 최근에도 좋은 모습. 주가가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도 이 MDS 테크는 빠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죠. 왜 그러냐? 미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제네시스 로고가 보입니다. 핸들에 손이 없죠. 무인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죠. 바로 무인차인데도 급제동을 합니다. 왜? 앞에 차가 장애물 값을 인식을 했기 때문이죠. 장애물을 인지하는 센서, 그것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좋은 세상이 돼버렸습니까? 장애물이 인식만 되면 절대 사고가 안 나는 세상이 되는 세상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접촉사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졸음운전할 때 일어나고요. 장애물을 보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제가 흔히 그 아파트 난간에 이제 돌멩이를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큰 돌을 하나 박아놓고 주차, 그쪽을 못 넘어오도록 만들어 놓은 그게 있어요. 그걸 한번 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보이질 않아서. 만약에 이런 센서가 있었더라면, 물론 지금 차에 센서가 있죠. 장애물 삑삑삑삑거립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낮은 것들은요, 어떻게 울리느냐면, 바로 코앞에서 삑삑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센서 값이 그렇게 작동을 해도 서지를 못하죠. 바로 치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게 다행히 돌멩이였으니까 망정이지, 작은 아이였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제 이런 무인차 시스템이 바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보험. 이래 되면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뭐. 그죠? 자, 이거 누가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 좋습니다. 놓았습니다. 그죠? 자, 사고는 안 일어나고 보험금은 계속 들어오고 보험회사 좋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무인차 시스템이 개발되는 것은 보험료의 인상, 차량용 이 무인차 시스템 센서가 있는 차량들은 아마 그 보험료도 좀 감면이 될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죠? 보험료도 감면될 뿐더러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무인차에게 오히려 혜택을 더 주는 그런 시스템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센서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센서가 참 대단하죠. 예전에는 센서라 그러면 뭐 리모컨 정도, 이런 리모컨 정도 키고 이제 이게 이제 BMW 키인데요. 이걸 키고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정도 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BMW U7 시리즈에는 이 키에 바로 무인 조정 시스템을 둔답니다. 장난감화된 거죠. 그죠? 무인 조정으로 해서 주차를 시키는 이 무인 조정까지도 이 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센서죠.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차량에게 내 차를 요래 가게 해라, 저래 가게 해라.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이런 모든 것이 센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이 센서 시장의 큰 성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얼리 어답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요. 이런 뭔가 신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효용성의 가치를 따져보지 않고서는 결코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확신들을 가지고 가려면 저것들을 일단 써봐야 됩니다. 이번에 저도 이 BMW 7U 이 시리즈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써봐야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종목을 드릴 테니까요. 확신에 대한 종목들을 드릴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이 센서 값, 그리고 센서에 대한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바로 저 왕발통 때문입니다. 그죠?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관련주들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인차 관련주입니다. 자, 현대차 지금 무인차 완성차 개발 중이다. 자, 현대차 대형주들은 아직 보시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QSI 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레이저 소자 전문 기업입니다. 이 QSI는요, 여러 가지 레이저로 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요, 다시 바닥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MC넥스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이유는요,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는 출고되는 차량에는요,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거의 다 달려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이미 그 성장성을 알고 들어갔기 때문이란 것이죠. MC넥스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했던 그 가격대가 13,000원대, 14,000원대였습니다. 그게 지금 5만 원을 넘어갔어요. 7만 원 부근까지 갖다 밀려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급속 성장을 했습니까? 그죠? 그게 오래된 시간도 아니에요. 1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미래 시장에 뽐닫고 있다는 것은 큰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코닉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밑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만도,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한국전자 이런 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봐야 될 단계가 아니라서 제껴놓고 잠시 뒤에 QSI, 이오테크닉스, QSI, 이오테크닉스, MC넥스, 세코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럼 먼저 좀 살펴보고 갈까요? 자,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차트를 제가 한번 볼게요. QSI부터 좀 쭉 살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SI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다시 바닥권 영역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일봉인데요. 우리가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주봉을 잡아야 되겠죠. 이건 결국은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니까요. 주봉상 보게 되면 지금 박스권 내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박스권을 잡아볼 수 있겠죠. 결국은 4,800원대와 7,000원 사이, 좀 박스권 폭은 큽니다만 그 사이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조정이 들어와서 거의 바닥권 영역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1차 바닥인데요. 1차 바닥은 5,300원대 부근이죠. 지금 현재가가 5,490원이면 이걸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해보는 전략도 결국은 훌륭한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MC넥스. MC넥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MC넥스는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접근하기가 조금 불가능한 영역대에 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접근하면요, 이까지 급락이 3만원대까지 나오면 이 3만원을 깨는 순간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 따라 붙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급하게 급등세가 출현됐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 구간이 크게 들어와야 됩니다. N자형 조정 구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오늘도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죠? 7% 되는 가까이 급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따라 붙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강조드렸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온 거죠. 결과적으로 4만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15만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올랐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거 지금 조정이 여기서 더 큰 폭의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시간상 또 다음 바로 홀로그램 관련주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로그램 관련주, 요거 바로 전이죠. 요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한국큐빅입니다. 자, 홀로그램 수압전사 필름 관련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자, 특허를 이미 취득한 바가 있는 회사예요. 이 한국큐빅은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2,700원대, 800원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게 4,000을 넘어갔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한국큐빅은 곡면 표면 처리 기술의 독점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죠? 거기에 보면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이 허공에다가 막 손짓을 하면서 화면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고 그 허공에다가 막 자판을 칩니다. 이게 바로 홀로그램이에요. 이 홀로그램은 이제 산업화적인 측면에서 개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요, 이 홀로그램으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폭발적 인기를 가져왔고 폭발적으로 이 홀로그램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는 가수의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마치 살아있는 듯한 글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홀로그램의 마법이죠. 그래서 이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도 이 홀로그램 관련 사업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이미 나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홀로그램 콘서트 홀인 클라이브 개관 등 3D 홀로그램 사업을 진출하고 있다. 그 다음에 SM도 마찬가지예요. 홀로그램 전용관을 오픈했는데 첫 공연을 한 것이 바로 소녀시대입니다. 소녀시대의 도쿄 공연을 그대로 국내의 홀로그램 전용관에서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공연하고 있는 것을 마치 소녀시대가 여기서도 공연하고 있는 것처럼 홀로그램, 3D 홀로그램으로 국내 팬들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참 소녀시대 좋아하는데요. 이제 소녀시대도 거의 이제,
나이 차이가 저하고 얼마 안 나는 나이대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죠? 예, 충분히, 예, 그들과, 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이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놈들이 들으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M CN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M의 자회사인데, 영상 콘텐츠 제작, 즉 3D 홀로그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홀로그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엔터테인먼트 쪽이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엔 빠져 있습니다. 안 빠져 있네요. 레드로버가 3D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업체라는 거. 그래서 중국의 저 큰 회사가 저렇게 M&A를 해간 것입니다. 그만한 기술력이 있고 그만한 또 영업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죠.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핀수당하는 회사 중에 아까운 회사들 많습니다. 뽀로로가 핀수당했죠. 바로 레드로버를 인수한 기업에. 그죠? 우리나라 이제 뽀로로가 아닙니다. 뽀로로, 중국 뽀로로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뽀로로, 이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뽀로로죠. 그죠? 뽀로로인데, 얘들이 중국 옷을 갈아입고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뽀로로, 이러면서, 그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인수를 해가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헐리우드에 보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동양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면, 일본 업체가 인수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그 동양 여자로 바뀌었듯이, 일본 여자 싹 바뀌었죠. 이 뽀로로도 중국 뽀로로, 중국 그 펭귄으로 싹 바뀝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인수해가면서. 그 레드로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회사가 또 레드로버까지 인수를 했다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GMP라든가 레드로버, S넷이 무안경 3D를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넷은 통신 관련해서도 좋지만 지금 또 이런 3D 홀로그램에 관련해서도 좋은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넷은 지금 장기 성장성으로 보셔야 돼요. 조정이 들어오면 이걸 장기로 끌고 가시겠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SM은 장기적으로, S넷은 특히 장기적으로 좀 보시라는 얘기. 그 다음에 한국큐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동력 산업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큐빅, S넷, 여기서는, 요까지, QSI까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홀로그램 필수 재료인 레이저 관련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다. 필수 재료입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 재료인 레이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QSI는요,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도 바로 이 무인차 관련해서도 나왔고요. 지금 잠시 뒤에 보게 되면 동작인식 관련해서도 이 QSI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한국큐빅, 레드로버, S넷, 그 다음에 QSI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SI 잠깐만.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다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이니까 아실 거고요. QSI만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QSI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똑같죠? 이 QSI 지금 보셨는데 결국은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안전한 구간이다. 즉, 지금 중복이 됐어요. 첫 번째. 그래서 QSI를 또, 특징 종목으로 여기서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S넷도 지금 최근에 많이 조정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재상승 구간에서 오늘 조금 빠졌어요. 5% 가까이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거래량 없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오늘 그리스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거, 이것은 오히려 매수 찬스다라고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동작인식 센서입니다. 이게 바로 자이로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동작인식, 모션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작인식에 대한 회사들은 역시 QSI가 또 들어갑니다. 제일 밑에 들어가죠. 레이저 다이오드 전문 기업으로 동작인식 기술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작인식 센서로는 지금 좀 눈에 특징적인 종목이 유언컴텍, 오디텍 이런 회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로는요. 동작인식 쪽이라기보다는 NFC, 근거리 무선통신 관련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테나 관련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스마트폰 관련주로 보셔야 되고 시노팩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노팩스 역시 마찬가지로 휴대폰 부품 조작 성격이 더 강하고요. 동작인식 쪽으로는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언컴텍, 오디텍, QSI인데 유언컴텍도 일단 버릴게요. 왜냐하면 이 유언컴텍도 지금 로봇 및 스마트 디바이스용 3D 모션 센서인데 자, 요거까지만 봅시다. 그럼 유언컴텍, 오디텍, QSI는 봤으니까 유언컴텍, 오디텍만 볼게요. 자, 유언컴텍입니다.
자, 유흥컴택도 바닥권역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자, 요거 보면, 자, 이 바닥권역까지 내려왔어요. 한때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바닥권역까지 내려왔죠. 자, 충분히 매수 기회입니다. 자, 여기서도 바닥권역을 형성했고, 여기서도 바닥권역 형성하고 바로 급등세를 출현했고, 여기서도 이제 바닥권역이 왔는데, 자, 보시면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올라올 구간에서 거래량이 수반이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앞에 트리거 현상이 나왔던 종목이고, 앞으로 재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2013년도의 상승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여진다면, 지금 이 3D 그리고 동작 인식 센서 이런 것들이 센서 값이 계속 활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센서가 다양한 산업에 쓰인다면 특히 이 동작 인식 센서 쪽은 오히려 더욱더 큰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점 참고하셔서 지금은 매수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디텍이 최근에 이 동작 인식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디텍이 급등세가 나오다 오늘 이제 또 급락을 한번 맞았는데 결국은 이 오디텍은 많은 부분이 매수 가격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전고점대 영역인 여기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여기가 어디냐면 12,300원이죠. 그래서 만원대 사서 12,300원대 팔아도 한 20% 정도 이상이 되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세 번 다 겹치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바로 QSI죠. 이 QSI가 지금 매수 가격대 권역에 와 있다는 것이죠. 자, QSI를 탑픽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센스에서는 꼭 필수 불가결한 부품 쪽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어버브 반도체죠. 이 어버브 반도체 여러분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 바닥권역을 다시 확인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바닥권역이 전에 급등세가 출회되기 전에 바닥권역까지 내려왔다는 점,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여기가 매수 구간이고 매수 찬스라는 구간이죠. 결국은 충분히 조정을 거쳤는데 거래량은 크게 수반이 된 적이 없다는 점도 이 동사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센서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미래시장이죠. 그 미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다면 절대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 미래시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앞으로의 센서 시장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혹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미래가 유망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센서 시장을 다뤄드린 아무 타 방송사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서울경제TV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센서 시장을 점검해드리고 있고 산업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서울경제TV를 애청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저는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의 산업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손해볼 일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시장은요, 절대 겁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장들은 언제든지 펼쳐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문이었습니다.